오늘 또 역사적인 큰 아, 악수를 둔 정당이 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거예요. 검사 직접 수사권이 박탈됐습니다. 야, 이거는 거의 뭐 중국 같은 나라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죠. 예. 영미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이 더불어 반민주당의 주도로 통과했습니다. 72년 만의 일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없애고 검사는 기소를 할지 말지만 결정해라 이거예요. 여기에 보안수사권, 직접 영장 청구권도 다 폐지했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공소기각 사유도 슬쩍 넣었죠. 공소기각은 공소제기에 중도나 하자가 있을 때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해버리겠다. 예, 완전히 범죄자들에게만 유리한 거예요 지금. 현행법에 6가지 공소기각 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넣었다.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 재량권 일탈 등을 추가했다. 결국 이재명의 재판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요게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요. 민주당이 왜 저걸 넣었을까를 보면은 저걸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애들은 약간 그 친노 쪽, 정청래 쪽, 이런 애들, 그런 조국 혁신당과의 어떤 코드가 잘 맞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과는 좀 척을 진 애들인 거지 지금 와서 보면. 근데 왜 저런 걸 넣었을까 이재명을 위해서. 저게 쉽게 말해서 여차하면은 지금 당권 뭐 이것도 있으니까 이재명 쪽이 이거 이재명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응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이 거절을 못하게 이재명이 탐나게끔 뭔가를 더 넣자. 그래서 이재명한테 바다를 발라준 거야 지금. 야 재명아 너 이거 원하잖아. 우리가 넣어줄게. 거부권 행사하지 마. 이러고 바다를 발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이 그 허접한 법안을만 가지고 하기엔 조금 그러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서비스로 넣어줬다 이거야. 그래서 재명아 어쩔 이러면 이재명이 이거를 자기가 생각할 땐 이미 뭐 지지율 박살나고 뭐 이런 마당에 이재명이 과연 이거를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막 뭐 정의로운 척하고 이게 지금 그림이 되냐. 야 이거라도 내가 받아가지고 좀 미래를 좀 생각해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야. 이게 진짜 정의로웠다면 대통령이 이거 나오기 전부터 그냥 난 거부권이다 먼저 선방을 치고 갔어야 되는데 이재명이 지금 자기 재판도 걸려 있겠다. 검사를 좀 압박을 해야 되겠다. 싫지는 않은데 여론의 문매를 맡기 싫고 요 애매한 사이에 이재명이 애매한 메시지만 내놓으니까 얘네들이 법을 갖다가 이딴 식으로 한 거야. 이재명한테도 바다를 이렇게 발라주면서 지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넣어버린 완전히 허접한 법안이 돼버린 거죠. 국민의힘은 이재명을 향해 거부권 행사라고 이게 되지도 않겠죠. 예. 그래서 헌법위헌 심판 청구 당연히 하죠. 예, 이거는 뭐 당연히 해서 위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위헌 시켜버려야 돼 이거. 그렇게 가능하니까 뭐 수수는 남아 있고요. 내용을 보면요,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면 피해자 보호는 뭐 물 건너가면 피해자 보호가 없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수사 절차만 복잡해지고 피해자 보호는 실효성이 없어졌다. 웃기기도 범죄자만 보호받는 법안이 된 거예요. 왜 이딴 짓을 했는가? 결국에는 범죄자 기반에서 나온 법안이니까 그런가. 범죄자의 정서, 범죄자 입장을 옹호하고 범죄자들 그 심리에서 이 검사놈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이런 검사 악마화해서 가다 이제는 검사를 그냥 다 그냥 부셔버리자. 이렇게 가보니까 이 어떤 우리 국민들이 보게 되는 피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이상한 짓을 한 거죠. 예, 20여 년 동안 밀어붙였던 이 짓에 마침표가 찍혔다. 결국에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장치는 없다. 수사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이딴 식으로.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만 있다. 수사권도 안 돼. 이 경우 검찰은 보안 수사를 맡아야 하고 검사에게 그 결과를 알려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예. 그러니까 이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한 경우에 고소인,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건 열람 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뭔 소리 이거는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왜냐면은 보안 수사권이 있을 때 경찰이 불송치한다고 해도 불복해갖고 검찰한테 이의 신청하고 검찰이 한번 봐서 알아서 경찰한테 다시 하든지 말든지 이게 진행이 되거든. 근데 이걸 어렵게 만든 거야. 고소인 피해자 니들이 이의 신청을 하고 열람 등사도 니들이 따로 해가지고 진행을 니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이니까 지금. 판사의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 이딴 거는 왜 넣은 거야. 참. 피해자 보호 실효성은 좀 찾기 어려웠다. 피해자 목소리가 반영됐는지는 의문이 남는다. 장윤기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 은폐 가능성이 부각됐는데도 불구하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해 경찰의 수사를 그냥 이렇게 믿고 맡기는 게 맞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다. 범죄 피해자들 중에서 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경찰들이 대체로 뭐 이런 걸 그냥 대충 넘겼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으로 진실이 밝혀진 사례가 많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막을 수가 없고
간단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요구를 반복하다가 수사가 더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스토킹, 성범죄 등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별도 법으로 모든 사건에 검찰 송치하는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놨지만 실효성 논란이 벌어졌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수사 절차만 복잡해진다. 이런 절차에서 피해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보호받을 수 있을지를. 예. 여성단체들은 피해자 없는 검찰 경역을 이룬 셈이다라고 비판을 했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실질적 견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경찰이 그냥 막 바쁘니까 대충 수사해도 넘겨버리고 그냥 불송치하고 막 이래버리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 예, 여성 폭력 피해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도 않고 밀어붙인 여당 주도의 이 개정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하고 반대한다. 이게 여성단체가 지금 반발하고 일어난 거죠. 지금. 이런 그 법안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어나는 데는 우리가 이제 범죄자 그러니까 이런 사법의 방향성이라는 거는 범죄자 보호가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해자의 구제, 그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보호하자고 사법체계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민주당은 반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지. 피해자의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검사, 수사하는 놈들에 대한 압박, 제약, 복수, 그들에 대한 권한을 제한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이상한 인과율을 막 이상한 궤변을 벌이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어떤 과잉된 수사를 막자는 건 뭐 어떤 사안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거는 재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막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보는 어떤 우리 사회의 피해보다 그런 수사권을 제약함으로 인해서 범죄자들이 보는 이익이 너무 크다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설명을 안 해준다는 거거든. 왜 안 해주겠어요? 이 자체가 범죄자 관점에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즉 피해자는 없는 범죄자들만 있는 사건을 전제로 잡고 이 접근하니까 검사만 나쁜 놈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나오는 거는 피해자들이 우리가 범죄 피해자였고 우리가 만약에 경찰한테 고소를 한다고 할 때 이 중대한 사건들, 이 피해가 어떤 막심에서 빨리 사건을 진행해야 될 때 경찰이 이렇게 많은 수사를 담당해야 되는 경찰의 입장에서 이거를 정말 집중하고 할 수가 있냐? 안 되니까 경찰만으로는 안 되더라도 경찰이 1차적으로 좀 보고 그 다음에 검찰이 볼 수 있는 제도를 사람들이 원했단 말이야. 근데 그 사법체계를 끊어버리고 민주당 맘대로 검찰은 빠져. 경찰만 수사를 해. 이러니 못 믿겠다가 되는 거단 말이에요. 경찰의 실력을 못 믿고 경찰의 지금 인성, 도덕성을 못 믿으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아니다. 검찰이 더 못 믿을 놈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국민들에 먹히지가 않는 거죠 지금. 예, 이제까지 아무리 검찰이 못 믿을 놈들이라 하더라도 경찰보다 낫다는 게 지금 대체적인 여론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완전히 민심과 역행한 지금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법부의 개혁이라 할지라도 범죄 피해를 받은 국민들의 고통이 그 개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고 민주화이니까. 근데 민주당이 이번에는 민주주의에 반대로 가버린 거죠. 반민주화가 된 거죠. 국민의 피해자의 고통보다 자신들이 말하는 자의적 개혁이 더 우위에 놓음으로 인해서 독재적인 입법을 했다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어떤 직접적인 수사 그리고 이런 수사가 막혀버리면은 자 보시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겠어요. 경찰이 봤어. 근데 이게 아니라서 검찰한테 넘겼어. 검찰이 봤어. 이거 좀 이상한 대로 검찰이 수사를 직접 해. 야 이거 좀 봐봐 이러고 막 수사를 했어. 그다음에 증거를 찾았어. 그래서 검찰이 바로 재판을 송치해갖고 소송을 해갖고 재판을 했어. 이렇게 되면 단계가 되게 짧고 압축적이면서 진행이 빨리 될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바뀐 부분은 어떠냐? 경찰이 수사를 해서 불송치를 때렸어.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갖고 난리를 쳤더니 이거를 검찰한테 갔어. 검찰이 봤는데 얘가 수사를 못하고 검찰이 좀 이상한 것 같네 이러고 경찰한테 다시 넘겨. 아예 수사 전체를 다시 넘기는 거야. 다시 넘겨. 경찰이 또 수사해. 또 불송치를 다시 또 경찰한테 이의신청을 해. 검찰이 다시 또 이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야. 계속 반복해. 그리고 넘어왔을 때 검찰의 관점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이 CCTV에 요 사람에 대해서 진술이 필요하다. 다시 또 해. 얘가 진술을 받아 진술을 소를 보니까 아니 그 시간에 뭐 있는지가 또 빠졌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즉 검찰이 하면은 쉽게 끝날 문제를 검찰이 이걸 기소에 해당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 수집과 증언들을 확보할 때까지 계속 경찰한테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야 다시 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검찰이 가서 수사하면 금방 끝날 거를 이렇게 수사가 지연이 돼버리니까 피해자들의 고통이 몇 배, 몇십 배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이렇게 느려갖고 논란인데 더 느려진다는 거지. 더. 경찰이 오히려 법을 악용할 소지가 더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일부러 지가 좋아하는 정치인의 어떤 수사라던가 지가 만약에 뭐 어떤 범죄자한테 뇌물을 받아 처먹었어. 그건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검찰한테 기소하듯이 보낼 수는 있지만 검찰 입장에서 이걸 기소하자니 죄가 갑자기 낮아져. 야 이거 안 돼. 다시 수사해. 다시 이거 증언 다시 받아. 얘는 분명히 이거 형량 10년짜리인데 갑자기 벌금형짜리로 하면 어떡해. 보내. 경찰이 또 이걸 가지고 증언이 10개가 있는데 딱 3개만 보내. 야 왜 중요한 게 빠져 다시 보내.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질질질질질질질 끌 수가 있다는 거야. 경찰의 자의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들에게 고통을 몇십 배, 몇백 배를 줘버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된 거죠. 한마디로 하나의 범죄 사건이 있으면 처리가 안 되고 무한대로 핑퐁이 오고 가는 거야. 검찰한테 갔더니 검찰이 다시 지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럴 때 하는 말이 있죠. 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정의라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정의가 아니라는 거야. 이재명에 대한 처벌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범죄 혐의자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있냐.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끄는 정의라는 거는 정의가 될 수 없고 이건 오히려 반민주적이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부도덕 비윤리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반법치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민주당이 이번에 말로는 민주화를 외쳤지만 이번 선택을 통해서 이들이 민주적 세력은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자, 이런 논란이 많은데 민주당 쪽 얘기는 뭐냐. 문제 생기면 그때 바꾸면 돼. 이거 보십시오.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고 있어요. 국민적 우려가 커지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안에 대해 얘기를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 필요하면 보안에 나가면 되는 것. 아주 가볍게 얘기하고 있죠. 아주 가볍게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도 많이 되네요. 필요하면 보안을 해가면 되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같이 하자. 예. 제도는 거기 맞춰서 바꿀 수도 있는 거라면서 아주 가볍게 보고 있는 거야. 안타깝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럼 왜 이런 짓을 민주당이 하는가. 제가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은 그들이 검찰에 대해 갖고 있는 일종의 복수심에 대한 배설밖에는 안 된다. 법을 만들 거면 그 법이 갖고 있는 사회 정의, 다수의 이익 이게 기반이 돼야 되는데 국민들이 중심이 아니라 지들의 감정이 중심이라는 거야 지금. 이러니까 민주당이 설명을 안 하고 무슨 날치기 하듯이 그냥 대충 뭉개고 넘어가 버리는 말에 구체적 설명이 없다는 거거든. 결국 오늘 그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노회찬의 미소가 떠오른다. 노무현 노회찬의 미소가 왜 떠올라? 결국 얘네들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노무현 노회찬을 향한 감정이 중요했다라는 걸 알려주는 대목이겠죠. 조국 혁신당은 뭐라고 하냐.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니까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대원칙이 새겨졌고 결국에는 두 분이 떠오른다. 노무현 노회찬이다. 노무현은 정치검찰의 보복수사를 받았다. 노무현이 뇌물받은 검사 명단을 폭로해서 검찰은 노무현을 수사해 죄인으로 만들었다. 마치 죄를 안 졌는데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 예. 그래서 두 사람이 살았다면 참 잘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둘 다 노씨라서 헷갈리네. 노무현은 정치 보복 수사를 받고 노회찬은 죄인으로 만들어졌다. 노회찬은. 그래서 두 분이 참 잘했다고 어깨를 두드려 주셨을까. 어이가 없는 얘기죠. 어이가 없는 얘기야. 노무현의 경우는요. 박연차 게이트 사건에 연루돼가지고 논란이 됐던 사람이죠. 예, 박연차 회장의 자금을 노무현이 수수했다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받았고 당시 이제 권양숙과 가족들이 차용금, 그러니까 차용을 한 거야 회장한테. 억대 이제 금품 수수 혐의가 포착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포괄적 뇌물죄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다가 그렇게 된 건데 아니 냉정히 말해서 대통령 가족이 회장한테 돈 빌릴 일이 뭐가 있어? 그 자체가 비정상적인데 그러니까 그런 행위부터가 이상한 우리가 아는 건전하고 정상적인 상황도 아니거니와 권력자가 특정한 회장과 그런 식의 돈거래를 무슨 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고 이거부터가 사람들한테 의심받기 딱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걸 그게 무슨 노무현 정신이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걸 당연히 털어야 될 거 당연히 수사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가 검사가 나쁜 거야. 당연히 해야 될 건데. 근데 이 좌파들의 사고는 그게 아니야. 노무현은 아무 잘못이 없고 이걸 수사한 놈들이 잘못이라는 거야. 아니지. 그건 당연히 수사했어야지. 그리고 돈을 갚았는지 증명을 지들이 해갖고 무죄 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네들이 죄가 없으면 차용증 썼다. 그래서 우리는 돈 갚았다. 연 이자 얼마씩 갖고 돈 제대로 갚았으니까 우리는 정상적 거래였다 입증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상한 사고를 갖고 있어. 노회찬은 드루킹 불법 자금 수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잖아요. 이 김동원 드루킹이 정치 자금을 줬는데 노회찬이 받았어. 근데 이게 노회찬의 입장은 자기가 이제 유서에다가 내가 그거는 받긴 받았는데 어떤 뭐 내가 특혜를 주거나 뭐 이런 건 아니었다라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들여다봐서 어떠한 서로 간의 관계에서 이 돈이 들어간 거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야. 액수가 적은 게 아니니까 그냥 뭐 한 30만 원 준 게 아니니까. 그런데도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무조건 검사가 왜 그러겠어. 이게 노무현과 노회찬에 대한 일종의 신격화.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포장을 하고 그들을 앞세워서 정치적인 산물을 또 원하는 이런 정치 집단들이 자꾸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흠결도 없는 걸로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검찰이 나쁜 놈이 돼야 되는 이런 모순에 있는 거야.
이상한 거지. 이런 식으로 갈 거면은 뭐 윤석열을 수사하는 검찰도 나쁜 놈이고 다 나쁜 놈 돼야 돼. 그러니까 그냥 검찰을 조져야 돼. 아니죠. 제대로 된 민주화 사회가 되려면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더 빡세지고 더 자주 일어나고 더 엄격하게 많이 국민보다 더 강하게 일어나야지. 노무현이든 노회찬이든 그 누가 됐든 간에 이런 식으로 돈을 주고받은 관계가 있었다. 탈탈 털어버려야지. 근데 왜 노무현은 열배가 되고 노회찬이 열배가 돼야 돼. 거긴 열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쟤네들 생각은 우리 편은 저런 식으로 이상한 돈 거래나 돈이 주고받았어도 수사하면 안 된다? 너무나 깨끗한 거래다? 그딴 식으로 좀 이건 뭐 포장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안의 어떤 배경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범죄이든 아니든 잘못되고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들이 어떻게든 순화시키고 완화시키고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발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법안이 허접하고 추잡한 내용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 저런 말도 안 되는 법안들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나와가지고 그냥 조져버려야 돼.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아니 이미 그 검찰에 대해 수사권을 제외를 하면 그게 공산당이지 그게 뭐가 되는데 경찰을 누가 믿고 왜 수사의 특권을 갖다가 그렇게 한쪽에다 몰아주냐고. 그거는 권력자만 득을 보는 건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위헌 나와야 돼. 이건 위헌. 자, 우리가 이런 이재명 임시정부와 민주당의 악행들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이고 또 정의롭지 못한 태도들을 목격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도 많이 올라갑니다. 이럴 때 아무래도 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는 호재죠. 물론 좀 남의 불행이 우리에게는 뭐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게 정치판이긴 한데 우리가 흔히 이럴 때 나오는 게 반사 이익이에요. 민주당이 망하고 이재명이 망하면 당연히 반사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어. 이거 뭐죠? 이재명이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국민의힘도 같이 떨어져. 리더십의 부재, 징계 정치가 국민의힘을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반등세 없이 하락하고 있다. 그래요. 결국에는 반사 이익도 실력이라는 거야. 반사 이익도 정치력이 있어야 반사 이익을 누리는 거지. 정치력이 없으면은 반사적인 이익조차도 못 가져가. 한마디로 줘도 못 먹어. 줘도 못 먹어. 무능이죠, 무능. 이재명의 지지율이 최저 수준인데 반등해야 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오히려 동반 하락하고 있다. 이탈하는 민심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부동산, 증시약재로 정부 지지가 빠져나가는 국면에서도 리더십 부재와 징계 정치 고리로 내용이 불거지며 반사 이익을 다 날려먹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민심 악화에서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양당 격차, 민주당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져.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그 컨벤션 효과가 생기고 국민의힘은 뭐도 아니라는 건데 이건 좀 놀라운 일이네. 징계 정치가 아무래도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진, 정점식 멱살 잡고 뭐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 이런 내용이 되게 한심하게 보인다는 거야. 되게 지금 너희들이 이럴 때냐 이러고. 게다가 윤리위는 달랑 3명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린 절차이기 때문에 공정성 논란. 참, 얘네들이 지금 윤리위에 가야 돼 지금. 장동혁은 또 2명 추가 임명하면서 밀어붙이는데 이런 것도 수준이 안 좋은 거죠. 니들이 뭐 이재명보다 니들이 낫다고 할 수 있냐는 소리를 듣는 꼴이지 지금. 윤리위 내부 충돌도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앞으로 윤리위원회 내부의 내용을 발설하면 역시나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하자. 부위원장은 윤리 운영 절차에 대해 이야기한 게 어떻게 비밀 유지 위반이 되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 갈등이 엄청 심한 거야 지금. 결국 당내 내용이 너무 심하다. 지지율이 올라갈 동력이 없다. 반사 이익도 받아먹을 근거가 있어야 얻는 것인데 대안도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은 건 맞는데 그게 국민의 힘으로 가지 않는 것. 장동혁이 발목을 잡고 있다. 리더십의 부재다. 반사적 이익을 보던가 자력으로 잘하던가 해야 되는데 이두저도 아니다. 뺄셈 정치라니까. 이준석도 내보내고 한동훈도 내보내고 금암여도 모자라서 신한계까지 다 나가라는 식으로 가면 세력이 있겠냐. 지방선거 직후 기대가 꺾인 것도 한몫한다. 선거 이후에는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가 많았지만 오세훈 효과 한동훈 효과 장동혁이 물러나지 않으니 와장창창 무너져 버렸다. 그래요. 슬픈 일입니다.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우파 진영이 좀 정상화돼야 된다. 개혁까지도 원치 않아. 나는 이제 급진 우파다 보니까 우파들이 바꿔야 될 것들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런 나의 이상까지 가려면은 내 생각에 이런 속도면은 한 3만 년 지나야 돼. 한 3천 년은 기본으로 가야 된다. 너무 느려. 그러니까 우파가 늙었고 또 늙었는데 심지어는 사이비 종교까지 들어왔고 이러면은 세상에 대한 이해도도 안 돼 있고 이 노동이든 일자리든 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야. 지지층들 자체가 노동을 안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 수가 없어. 기술도 못 누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러면 점점 우리가 논해야 되는 핵심
아젠다보다는 엉뚱하게 동떨어져 있는 얘기를 자꾸 꺼내게 된다는 거야. 꿈 같은 소리나 하고 있고 중국 간첩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덜 떨어진 소리를 하게 되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지금 민심에서는 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이 모양이고 일자리가 없고 물가가 이렇고 당장에 뭐 주거 환경이 이 모양이 난리가 났단데 한쪽에서는 중국 간첩이 부정선거를 일으켰대요라고 하면 그게 관심을 받겠어요? 전능아처럼 보이지? 야 중국 간첩이 그딴 짓을 할 거에 그렇게 신경 쓰는 새끼들이 지금 우리 내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니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크고 작은 문제인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더더군다나 중국 간첩이 그렇게 개입을 해가지고 다 바꿀 수 있을 거면 오세훈이랑 한동훈을 왜 당선시키냐. 그러니까 가장 추다는 소리를 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 아젠다가 뭔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돼. 그럴 거면 어떻게 돼? 무지막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무지막지하게. 근데 공부하기는 게을러 빠지고 대가리는 텅텅 비어 있으니 할 줄 아는 거는 틀트부 병신 새끼들이 말하는 그 개쓰레기 같은 허위 사실에 대한 가짜뉴스만 철저하게 그냥 냅다 외우는 거야. 그걸 지들 딴에는 지식으로 착각을 하는 거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형상종이가 어쩌다. 접힌 종이가 없었다. 빳빳한 종이가 걔 병신 같은 소리만 하고 있잖아. 그딴 거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뭔 상관이 있어. 그딴 게 없어진다고 그럼 국민의힘이 뭐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아?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런 한심한 소재가 아니라 더 거시적인 더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를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소재에 대해서 보려면은 세상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인간에 대한 본인의 이해도 있고 이념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지금 시대에 대한 기술의 발전, 사람들의 성향의 발전,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한 발전 등등등을 다 봐야 된다는 거지.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어떻게 바뀌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 이런 생각의 변화가 왜 생겼지 등등등 말이야. 몇십 년 전에는 통일을 모두가 원했지. 지금은 국민들이 통일을 원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겠어? 북한 주민들조차 우리 국민으로 안 본다는 거야. 쟤네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통일 따위는 이제 원치 않아. 그거는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생각을. 근데 아직도 중국인이 북한인이 이딴 개소리라고 자빠졌어요.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고. 물론 우리가 반중을 외쳐야지. 중국과는 어느 정도 대립을 해야지만 당장에 중국 자동차 애들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의 판매량이 막 4위까지 올라가 버렸어. 외제차 순위가 그냥 전기차랑 얘네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들어온다는 거야. 마구잡이로. 엄마가 너무 싸가지고. 그러면 대안을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야 중국차 누가 사냐. 그거는 현실을 부정하는 전능한 새끼들이 나는 거고 데이터는 전혀 다르게 나오잖아. 그거 우리가 볼 땐 중국 어디 조선족이 샀겠지. 아니야. 구매자 대다수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애들로 다 나왔어요. 자 법인 차량이겠지. 법인 차량 합쳐서 얼마 되지도 않았어. 한마디로 렌트카가 아니었다는 거야. 죄다 실제로 애들이 사더라는 거야. 그걸 막 깊게 들어갔더니만 누가 사냐? 그냥 막 타면서 긁어댈 초보 운전자들이 주로 사더라는 거야. 그렇게 접근을 하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시장에서 가성비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이 됐다. 물가가 너무 비싸고 자동차를 사는데 중고차 살 바에는 어차피 그냥 값싼 중국 그 차를 사가지고 여기저기 긁고 다니자. 이런 쪽이 더 강해졌다는 거지. 이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중국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들이 그렇게 세지가 않아지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럼 여기는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길바닥에서 깽판 치면서 그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면 생각이 바뀌겠어요. 저런 쓰레기 새끼들과 같이 어울릴 바에는 딴 데로 가버리고 알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야. 데이터들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 이전에 반공을 외치던 놈들이나 민주화 외치던 놈들조차도 적응을 못할 정도잖아요. 지금 민주화 외치는 놈들도 이제 꼰대가 돼가지고 저런 놈들 물러가라고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 근데 반공을 외치던 놈들이 지금 얼마나 늙은 놈들이 이제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는데 이런 시대에서 우파가 고민해야 될 시대적 아젠다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근데 따라가질 못하죠. 여전히 사이비 종교 광진호 같은 놈들이 청년부 애들 시켜갖고 만드는 이런 이상한 데 가가지고 헛소리하고 있고 부정선거 외치고 이 소재가 민심과 너무 괴리가 된 거야. 사람들이 지금 보는 거는 거주 환경이 너무 어렵다. 우리 지금 재산이 녹고 있다. 가처분 소득이 안 된다. 돈을 벌 수가 없다. 일자리가 없다야. 근데 한다는 얘기가 부정선거 얘기를 해? 그러면 진짜 전능아처럼 보인다고. 지금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심각하게 아젠다의 빈곤이 지금 심각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부동산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은 그래서 이 일자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데가 국민의힘이 제시하지 못하죠. 그럴 만도 하지. 뭐냐 마땅히 갔으니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의힘이 우리가 보는 어떤 민주주의 또는 뭐 자유주의의 확대에 있어서 과연 역할할 수 있는 정당이냐. 지금 구성원 자체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이거는 뭐 친한계라고 다르지가 않아. 어차피 친장계가 됐든 친윤계가 됐든 친한계가 됐든 이 사람들이 인물로 이렇게 뭉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국민의힘의 내재적 문제다. 즉 국민의힘이 당원들 수준 자체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놈들이라서 발전이 없고 이념적 얘기를 하더니 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노인네가 몇 명 없어. 거기서 중심 인물이 철저하게 이념적 인물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폭력을 정당하지 않는다. 우리는 법을 지킨다.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 우리 거기가 맞다라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저런 리더십의 부재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아젠다 부재가
이런 집단적으로 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아젠다 부재라는 게 자꾸 인물한테 들러붙어갖고 인물 정치라니까 이런 현상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싹 다 없애려면 공천 룰을 갖다가 바꿔버려야 돼. 지도부가 결정하는 문제를 없애야지만 인물에게 집착하는 이런 문화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 공천 룰을 지도부가 결정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지도부만 잘 만나면 내가 인생 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젠다 개발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국민의힘이 결국 대안이 될 수 없다라는 게 국민들의 생각으로 점점 잡혀 들어가고 같은 건전 우파들, 온건 우파들 사이에서도 야 이재명이 못하는 거 못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렇다고 대안이 되냐? 쟤네 더 덜 떨어진 놈들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조경태 징계를 한다고 하고 우재준 징계한다고 했는데 이제 조경태는 우재준이 이제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 그리고 뭐 당내 사람이 아닌 다른 쪽에서 지지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유에 그랬더니만 뜬금없이 국민의힘 책임당원들이 권영세를 또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합니다. 이 당은 완전히 이 징계 얘기에 지금 몇 개월째 징계만 하고 있어요. 징계만. 또 징계하자야.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형평성을 지켜라 이거지. 김문수 교체를 시도했던 권영세에 대해서도 재조사 징계를 요구하는 제소장이 제출됐다. 윤리위가 당내에서 박덕흠 후보의 낙선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조경태에게 징계 절차를 하려고 하냐. 권영세도 똑같이 그럼 징계해봐 이러고 넣었다는 것이다. 즉 징계의 형평성을 위해서 다 징계하자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당동혁의 징계 정치에 대해서 맞불을 놓은 거죠. 야, 네 말대로 그러면 징계를 다 같이 갈 거면 똑같은 기준으로 권영세 날리고 누구 날리고 김재원도 날리고 다 날려야 돼. 다 날리자 이거야. 하나만 걸리지 날리자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완전 윤리위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는 입장이고 윤리가 못하겠다고 뛰쳐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왜냐면 한쪽 윤리위의 한쪽 놈은 그냥 뭐 입장이 다른 그런 애들을 숙청하려고 남았는데 안에 있는 또 다른 윤리위는 그게 아니죠. 형평성에 맞춰서는 다 징계를 줘야 되니까 수위를 낮춰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안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책임당원 3,000명 등이 권영세도 날리자. 예, 그래서 당원 당규상 근거 없이 후보를 교체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재조사 중징계가 필요하다. 그래요. 요게 이제 윤리위가 윤리적인 판단을 쉽게 하기 어려운 지금 상황인 거고 냉정히 말해서 윤리위가 이제까지 그렇게 나대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죠. 우리가 똑같은 이유로 이준석에 대해도 뭐 이준석이 양두구육 얘기했다, 뭐 대통령이나 비판이 심하다, 뭐 이런 걸로 애를 내쫓았는데 그딴 이유로 사람한테 징계를 주고 내쫓길 거면 안 내쫓길 애들이 없어. 기존에 홍준표니 뭐 당내에서 이런 비판 좀 했던 애들 싹 다 그냥 다 내쫓아야 돼. 뭐 김종혁도 마찬가지고 다 내쫓아야 돼.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게 윤리위라는 걸 자기네들과 반대되는 사람을 숙청하기 위한 용도로 비윤리적으로 이용하는 이 행위가 집단 지성에 의해서 이렇게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동혁이나 윤석열 같은 애들은 집단 지성의 힘을 무시했기 때문에 저 모양 저꼴이 된 거야. 그 집단 지성이라는 거를 아무리 공포로 아무리 권력을 남용해서 사람들한테 겁을 주고 하려고 해도 얻을 수 없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쌍팔년도에 못난 그 선배들이 몽둥이 들고 후배들 얼차려면서 때려가면서 지들이 마치 선배고 권위를 얻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 뒤바뀌잖아요. 지금도 똑같다고. 얼차려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권위나 기강이 세워지지가 않는다. 진짜로 존경을 받는 선배가 될 거면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야. 겁을 주고 위협하고 힘자랑하는 게 아니라 모범을 보여야 된다고. 근데 그런 모범이라는 건 희생정신을 통해서 얻어지는 건데 자기 건 희생할 생각이 없는 그딴 놈들에 대해서 우리가 추종하거나 존경하거나 또 생길 수 있는 권위 따위는 1도 없다. 이런 면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하나의 모순이기도 한 거죠. 여기에 장동혁이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 시도당 위원장의 친한계가 친한계 대안과 미래 쪽 애들이 대거 선출됐기 때문이죠. 이게 이제 순서상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하필이면은 장동혁의 위기 상황에서 주요 지역의 비당권파 인사들이 대거 자리를 차지했다. 공교롭게도 반장동혁 비주류 인사들이 시도 위원장을 싹 다 맡아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전당대회에서 장동혁 입장에서 아주 곤란해졌다. 그러니까 내년 전당대회를 하면 이렇게 되고 나면 장동혁이 세력을 모을 수가 없어. 여기를 보면은 장동혁이 어떻게든 이걸 막으려고 했는데 제동을 걸지는 못했다. 이미 다 진행돼 버렸고 또 이게 정해진 수순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장동혁이 집단에 또 연임하려고 이 나름대로 잔머리 굴리고 있었을 텐데 대부분 지역에서 선출이 끝나기 때문에 장동혁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려울 거다. 저 시도 당 위원장이 왜 중요하냐면 저게 이제 이 지역 조직 당원들 이런 걸 동원하고 관리하는 애들인 거야. 그래서 쟤네들이 단톡방에 와 하면 오고 가 하면 가고 이제 그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라인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 지역의 그 중요한 조직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당원 동원력이라든가 그리고 이 당내 선거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장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원들과 직접 접촉하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이 장동혁의 입장에서는 당원들과의 어떤 이런 그 조직들을 좀 끌고 와야 되는 선거 이 전당대회 때 자기가 조직표를 끌고 오고 당원들의 표를 갖고 와야 되는데 하필이면 시도당원들이 저렇게 자기가 반대파들이 많다면 장동혁과 반대되는 뭐 한동훈이 됐든 누가 됐든 상징적 인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죄다 그쪽으로 표를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이 생겨버린 거죠. 그게 장동혁한테 좀 불편한 요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